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시험 5개 문제랑 그 다음에 모의 시험에서 이제 제가 좀 엄선한 문제 5개를 이렇게 좀 풀어볼 거고요. 총 10세트를 풀어볼 건데 그 강의 시작 전에 제가 그 메모 하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 매 강의 시작 전마다 이제 나눠드릴 건데 가급적이면은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요약 정리를 했지 싶을 때만 이제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사실은 별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꼭 좀 이제 어떻게 이 기록들을 보면서 메모를 할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정리를 했던 거니까 어쨌든 몇 시간 전에 나눠는 드릴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나눠는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꼭 또 이렇게 메모를 똑같이 하셔야 되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나눠드리는 메모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필요한 방식대로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제가 강의 시작 전에 그 사회 변호사 시험 문제 풀라고 했는데 사회 변호사 시험 한번 다 메모해 보셨나요? 사회 변호사 시험 메모를 제가 오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 3회차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또 모의 시험 하나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메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 나중에 하신 거 중에서 좀 문제가 있고 메모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다 끝나고 이제 메모하신 거 들고 오시면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기본 강의 했었는데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이제 그때 유형별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 이론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그냥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시는 좀 취지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1회 변호사 시험 시작할 건데 자, 그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 100점짜리가 통째로 이제 소장이 쓰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근거법령의 위헌성이 20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1회 문제는 행정소송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회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후에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에 있어서 좀 기본적인 포맷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도 이제 그 틀은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1회 쟁점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었습니다. 쟁점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정소송의 그런 포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일단 첫 시간에는 1회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행정소송의 적법요건과 본안요건 좀 간단하게만 좀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형 시험은 크게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과 그 다음에 적법요건, 본안요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형식적 기재사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원고에 대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피고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건명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적는 거, 그 다음에 관할 적는 거. 그 외에 뭐 입증 방법이나 첨부 서류 적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변호사 시험 그 행정소송을 물어볼 때는 그냥 이제 디립다 소장 유형 형식을 주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생략하라는 것만 생략하고 다 써봐라 이렇게 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칸을 주죠. 여기 이 칸 내가 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해놓은 데만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소장의 기본적인 형식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비워져 있는 게 나오더라도 좀 제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일단 형식적 기재사항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일단은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는 적법요건의 문제이니까 일단은 좀 뒤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원고에서는 원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고 주소 적고 그 다음에 대리인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 적고 이게 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주소 적으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 적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민사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그 행정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5회 변호사 그 4회 변호사 시험 때부터
이런 주소 같은 거는 기재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민사기록 대비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인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소장은 대리인이 되어서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개인 변호사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법률사무소든 합동법률사무소든 싹 다 개인 변호사로 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리인, 법무법인, 어디 담당 변호사 누구라고 적으시거나 변호사 누구라고 적으시거나 이렇게 적게 되시겠죠. 그리고 뭐 주소 연락처는 이런 그 상담 일지에 나와 있는 주소 연락처나 혹은 위임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소송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소송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첨부 서류에서 소송 위임장 내셔야 되죠. 소송 위임장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대리인을 법무법인으로 선임을 하신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인 경우에만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첨부 서류로 추가로 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청구 취지죠. 형식 기재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 취지인데 청구 취지는 일단 우리가 취소 소송을 예상을 하면은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하여 한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쓰시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렇게 정확하게 안 적으셔도 되고 사실 뭐 원고에게라고 적는다고 해서 틀리거나 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좀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전형적으로 쓴다.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한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만약에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할 거면은 처분 중 무슨 부분이라고 특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처분이 여러 개면은 이제 앞에 중복되는 거 앞으로 다 빼고 뒤로 다 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또 한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취소한다까지겠죠. 그러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몇 월 며칠자 A 처분 및 몇 월 며칠자 B 처분을 모두 취소하시거나 각 취소하시거나 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 청구 취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이면은 무슨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쓰시면 되죠.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쓰시면 되고 관할은 나중에 이제 적법 요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할은 꼭 마지막에 빼먹지 않고 꼭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입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면은 그 뭐 영업의 자유 뭐 이런 직업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증거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첨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입증 방법이겠죠. 입증 방법. 그래서 입증 방법인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면은 갑, 제 몇 호증, 피고면은 을, 제 몇 호증이 되고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제 결정을 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소, 갑, 제 몇 호증, 소, 을, 제 몇 호증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사에서도 원고 피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형사에서는 갑이랑 을이랑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에서는 그냥 증제 몇 호증, 증제 1호증, 증제 2호증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도 뭐 갑호증, 을호증, 뭐 증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갑호증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입증 방법은 최근에는 이제 그 적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입증 방법을 적으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3개까지 적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일 앞에 소송 기록 목록 펼치셔가지고 거기서 적혀 있는 그 증거 목록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3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다만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의 차이는 입증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첨부 서류는 주장 증거와 상관없이 이 소송 절차와 관련되는 서류들이 첨부 서류에 제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고인데 원고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법인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것은 입증 방법이 아닌 거죠. 첨부 서류인 거죠. 여러분들이 원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소송 위임장, 변호사를 지정했다는 소송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도 이걸 무언가 증거가 아니죠. 소송 절차와 관련되는 대리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첨부 서류이니까 첨부 서류에는 주로 소송 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 입증 방법들을 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소장 내실 거고 그 뒤에 증거들 쫙쫙쫙 다 붙일 거잖아요. 증거들을 이제 A4지에 프린트해서 다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들도 같이 우리가 첨부해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 각 입증 방법 한부를 내는 거예요. 이걸 다 어쨌든 이 증거들을 내가 첨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위 각 입증 방법 한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첨부 서류는 위 각 입증 방법 한부랑 소송 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그다음에 외국인이면은 외국인 등록증, 그다음에 법인이면은 법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목록에는 나와 있어요. 서류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증거인 건지 아니면 첨부 서류인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 되고 아마 앞으로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행정소송 이제 1회 문제에서 행정소송 100점짜리로 내니까 배점이 크니까 이제 입증 방법이랑 첨부 서류도 배점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헌법 50점, 행정법 50점을 내는 이 경향에서는 사실 입증 방법이랑 첨부 서류에 좀 배점을 준다거나 하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